자, 외국인 토지법 시험 문제가 꼭 매년 하나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법을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횟수도 나옵니다. 자, 매수인 아래 보시면은 자, 먼저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했을 때 뭐 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매수 용도가 뭔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이 토지를 샀을 때, 자, 우리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니까요.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씁니다. 자, 만약에 건물을 샀다. 자,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양도를 했을 때, 자, 그때는 신고하십시오. 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하겠지만 여기는 관련 없고요. 외국인이 토지를 뭐 했을 때, 샀을 때, 그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허가 받으십시오. 그 규정이 한 개 정도가 꼭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래서 이제 계약은 언제? 그리고 계약 후에는 언제? 그리고 계속 보유가 또 언제입니다. 상황을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허가. 군사, 문화, 환경에서는 4개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 하십시오? 거기는 허가 받으십시오. 허가 안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누가? 외국인이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2학년 위반 제재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국인 정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를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자, 먼저 외국 국적을 보유했을 때 사람 모양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보유했을 때 누구다? 그 사람은 외국인이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자, 먼저 사원의 숫자 갖고 따집니다. 만약에 50대 50. 외국인 50명 그리고 나머지 내국인도 50명 그럼 거기도 외국 법인에 해당합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 왜 이제 임원이나 또는 의결권이나 아니면 또 자본금이 얼마 2분의 1 이상 됐을 때 딱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50% 자, 그것만 돼도 과반수가 아닙니다. 자, 그 정도만 되면 뭐가 된다? 외국인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고나 그리고 허가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언제 계약 후에 언제 신고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신고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허가에서 이제 군사 문화 환경 거기에 4개 지역도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될 거니까 외국인 토지법은 정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매년 나올 거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적이 없었을 정도니까 외국인, 자, 만약에 외국인이 토지를 샀을 때, 자, 외국인 토지법, 토지를 매수했을 때 상황 자체가 팔 때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큼입니다. 용도가 다양한 토지만. 자, 먼저 첫 번째 신고하십시오. 자, 신고를 주해 놓으시고요. 네, 자, 신고는 자, 먼저 첫 번째 계약과 그리고 계약 외. 자, 계약 외.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계약은 뭐 매매였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로 토지를 매수를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매매 중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여가 있습니다. 증여나 아니면 또 교환 등.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계약이죠. 계약으로 이제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 매수를 했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계약 언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이제 여기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다? 60일이다. 여기는 이제 잔금 아닙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얼마? 60일. 그리고 이 내, 어디 가세요?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 가서 다른 쪽은 아닙니다. 시군, 구, 바로 구청에, 바로 뭐 하죠? 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신고. 자,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재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자, 제재도 이제 얼마? 바로 300만 원. 자, 신고 방법은 이제 똑같습니다. 자, 신고 방법은 방문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인터넷도 전자문서도 되고 근데 여기는 아주 독특합니다. 아직은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냈지만요. 만약에 14일 이내, 자, 2주입니다. 14일 이내에 나중에 서류가 부족하면 우편물로 그리고 모사 전송, 팩스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서류 준비가 다양할 겁니다. 아직 못 맞췄다. 자, 그러면 14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2주. 그래서 여기는 또 일주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뭘요? 과태료. 또 시험 문제가 여기다 벌금.
그렇게 또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벌금은 아니고요. 벌금 정도가 아니라 뭐라 과태료 게을러서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어디냐? 여기 계약 외. 자, 정말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냈습니다. 계약 외. 계약 외. 여기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약 외. 여기 있을 때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외에도 신고는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도 신고는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시기를 아니라 여기 이제 다릅니다. 여기는 6개월. 자,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기가 분명히 다르고요. 여기 이제 6개월. 6월 자, 취득했을 때 6월 이내 자그마치 6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약만 60일이고요.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는 자그마치 6개월 주니까요. 6개월 이내에 시 그리고 구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신고 안 하게 되면 제재를 크게 받습니다. 여기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기를 거니까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제재 보셔야 됩니다. 제재는 여기도 이제 많이 봐주고요. 자그마치 6개월 정도나 봐주는데 여기는 100만 원 이하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에 뭐를요?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그러면 계약 외에는 뭐냐? 여기 종류가 바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가장 여기를 많이 냈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도 조금 많이 냈었고요. 자, 먼저 자 그러면 계약 외 이렇게 계약 외에는 어떤 종류인가입니다. 계약 외. 자, 이 종류는 도대체 뭐가 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의 종류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상속으로 우리 중개 대상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상속으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럼 얼마? 6개월.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상속인데도 60일 또 그럽니다.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판결로 만약에 토지를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그때도 얼마다? 그때도 6개월. 또 거기다 여기는 또 60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번째 뭐요? 경매로. 자, 경매면 이제 뭡니까? 여기는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항상 잔금 치렀을 때가 소유권을 취득. 거기서부터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여기서 잔금 치르면 거기서부터 얼마? 또 60을 걸 겁니다. 얼마? 6개월. 여기도 6개월이 적용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매권 행사도 하나 있고요. 환매권 행사도 여기도 이제 법률 규정이니까요. 얼마다. 여기도 60일이 아니라 6월. 그리고 이제 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 법인이 합쳐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약은 아니죠. 여기도 얼마다? 6개월. 여기다 이제 60을 그럴 거니까요. 뭐가 맞다고요? 꼭 주의하십시오. 잔악계나 불조심 6월 이내에. 여기는 60일이 아니다. 꼭 여기다 60일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할 거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시험장에서 꼭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개수 보유도 주시하시고요. 세 번째는 개소. 시험 문제 많이 안 냈지만요. 먼저 개소 보유. 그러니까 여기에 개소 보유는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이 30대 70. 그러다 점점 내국인은 빠지고 누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원이 만약에 50대 50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외국인 됐죠. 외국인 됐을 때는 그 외국인이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가 사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자본이 많이 들어오거나 해서 이제 50대 50 정도 됐을 때 자, 그러면 외국인을 둔갑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유했어요. 여기는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면 신고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여기도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 자, 신고할 시기가 얼마요? 6월. 여기도 이제 6월 2일 내에 뭐 하십시오? 신고하십시오. 여기다 이제 60일 또 그래도 X개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황만 물어보고요. 그리고 얼마냐? 그리고 제재가 얼마냐? 그거에는 따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는 종류가 좀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하니까 이쪽에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왜 안 하냐입니다. 그러면 게을러서 그럼 6개월짜리는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뭐를요? 과태료를 게을렀다고 100만 원 이하의 뭐를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 허가도 정말 만만치 않게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다. 여기도 이제 허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자, 먼저 여기도 정리를 꼭 하십시오입니다. 첫 번째 군사 문화 환경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 받을 지역.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될 바로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기가 이제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군사. 자, 군사에 해당됩니다. 바로 여기 군사인데, 자, 군사는 이제 군사기지입니다. 자, 군사기지나, 그러면 군 작전 수행할 때 만약에 외국인의 토지를 취득하면은 우리 관리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정말 우리 창피스럽죠. 이제는 우리만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뭐 독일도 이제 다 통일됐으니까요. 자, 그 정도로 좀 창피스럽습니다. 만약에 전쟁 났을 때 뭐 나기는 어렵지만, 자, 그러면은 전쟁 났을 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외국인 땅을 좀 쓰겠다.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대포하러 날아오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됩니다. 그래서 군사기지에서 왜 땅을 사냐 됩니다. 그러니까 안 샀으면 좋겠다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뭐 할지요? 보호를 할 구역에서 왜? 여기서 이제 군사기지에서 왜 토지를 사십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왜 사십니까? 내국인도 만만치 않게 귀찮고만 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허가니까 재량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기속적이긴 하지만 여기도 안 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책임지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지다가 정말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재입니다. 문화하고도 관련된 여기도 이제 지정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 자, 지정문화재하고 관련된 지역 토지 이용계 확인서 떼보면 나올 거고 왜 사냐고 입니다. 귀찮아 죽겠네 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는 군사문화 환경인데요. 환경에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태 그리고 경관, 생태 경관입니다. 생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뭐 지역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예전에는 야생 동식물 그랬다가 이제는 약간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야생 그리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야생 생물 이렇게 달라졌으니까요. 자, 우리 명칭이 슬쩍슬쩍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묘지법도 약간 거기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이제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야생 그리고 생물 그리고 이제 특별구역입니다. 여기는 특별 그리고 보호 자, 이렇게 특별 보호 구역도 뭐 여기도 이제 뭐 하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허가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인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효력이 뭐다?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뭐 무효가 아니다. 무효다. 자, 그 정도로 강하게 정말 허가 안 받으면 좀 있어 이제 욕 얻어먹고 교도소 가지만 거기다가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도 시험 문제 가면 자꾸 나오는데요. 자, 먼저 허가 그리고 불허가 허가 내줄 건지 아니면 불허가 허가를 안 내줄 건지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 허가 여부는 언제요? 얼마 만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이 날까요? 얼마요? 15일입니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 보통 국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많았습니다. 우리 등록 신청에도 길어봐야 6개월. 분사무소 설치도 얼마? 6개월. 여기서 이제 7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여기 얼마라고요? 자그마치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바로 뭐요? 허가나 불허가 처분 자체 이렇게 처분이 나는 시기는 얼마라고요? 여기는 15일 이내에 하시면 자, 등록 신청도 7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이전도 커봐야 7일 정도밖에 처리가 안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15일이나 걸립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허가 내줄 건가 안 내줄 건가 이 정도로 심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세 번째 제재가 정말 쌍욕인데요. 제재는 얼마라고요? 욕 얻어먹고 외국인한테 욕해도 못 오겠다. 자, 못 알아듣는다. 얼마? 2년 이하의 여기는 징역을 맨날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2년이 많습니다. 2년 전에 욕하고 교도소 보는 경우 많아요. 어디요? 토지거래 허가도 2년 전에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허가 등을 안 받았을 때 금지구역에 설치했을 때 또는 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라고요? 거기도 2년 이하의 징역. 거기다 똑같네요. 2년에 2천짜리.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쌍욕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2학년 위반입니다.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뭘요? 벌금을 이렇게 이제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한번 이제 주의를 해놓으실 게 우리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여기가 갑자기 또 바뀐 게 있으니까요. 장사 등에 그리고 관한 법률 여기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법률이. 먼저 첫 번째 우리 설치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설치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15년인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가 지금 다 수정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설치 기간 어떻게 달렸다고요? 먼저 첫 번째 심하게 바꾸지 마시고요. 조금만 수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얼마? 30년. 이제는 15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꿔놨고요. 지금은 15년이 아니다. 우리 교재도 꼭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연장 기간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고요. 그래서 연장 기간 달라졌습니다. 연장 기간은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연장 기간은 30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년 그리고 30년에다가 그리고 1회 이렇게 1회에 하나입니다. 1회 그리고 하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60년이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설치 기간 15년이었죠. 연장 기간 15년씩 3번이었죠. 그럼 연장하다 보면 15, 45 합치면 60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귀찮으니까 편하게 어떻게 합시다. 이거 계속 뭐 연장해서 15, 15, 15 이렇게 연장할 필요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30년을 좀 길게 하고 자, 그다음에 연장 기간을 한번 30년 한 번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30년 한꺼번에 가면 딱 60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죠. 단축. 자, 그럼 거기에 이제 5년에 그리고 15년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15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년 이상은 맞는데 거기도 30년 우루 이렇게 세 군데가 나란히 달렸으니까 여기도 15년은 아니다라고 조례를 좀 단축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15년을 얼마로? 30년으로 바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자, 이제는 시험 문제 값 여기가 이제 꼭 되게 생겼으니까요. 여기는 정말 조심을 하십시오. 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갑자기 바꿔버렸으니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국인 토지법 한 문제가 꼭 나오기는 나온다. 첫 번째 신고. 자, 신고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디다가 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 보실까요? 계약이면 매매나 그리고 증여나 교환이나 대물 변제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이제 계약이 될 겁니다. 먼저 계약은 아래 보실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입니까? 60일 이내에 여기다 이제 6월 그러면 X개입니다. 그리고 잔금도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결시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좀 편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계약 외. 자, 계약 외는 종류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 종류가 아주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소, 그리고 판결, 그리고 경매입니다. 환매권이나 그리고 수용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합병 같은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 외에 보실까요? 그 가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상속 경매, 그리고 판결, 그리고 환매권 행사, 그리고 합병도 하나 써놓으시고 자기입니다. 계약 외입니다.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6개월, 6개월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르니까 거기도 환매권도 얼마다, 여기도 6개월이다, 60일이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괴속 보유.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원이 많이 들어온다, 자본금이 많이 들어온다, 우결권이 많이 들어온다. 그입니다. 반 됐다. 그입니다. 그 뭐다? 외국인이 됐다. 그입니다. 거기도 얼마라고요? 거기도 6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가로 2번은 이제 신고나 허가나 또는 관리를 하고 이제 통보를 하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서서히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등록관청처럼 시장군수 구청장이 전달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먼저 통보를 해요.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그러니까 건너뜁니다. 시험 문제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왕따를 시킵니까? 누구를? 시도지사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시도지사가 뭘요? 나중에 장관한테 통보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이렇게 등록관청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아니 또 허가를 하고 나서 뭐요 관리대장에 기록을 한 사람 또 관리대장을 또 시도지사가 아래 것을 올리고요 아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요. 자, 그럼 이제 보고 쪽에 보실까요? 자,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 분기 얼마 1개월 이내 여기다 이제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시도지사한테 뭐하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까 결국은 시도지사가 통보를 다시 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해서 됩니다. 다시 뒤에 보실까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시험장에 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관한테 통보한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허전합니다. 시도지사를 왕따시켰습니다. 교시됩니다. 옥상으로 바로 끌려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 보실까요? 허가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도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뭐라고요? 무효, 인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군사문화 환경인데 왜 허가를 안 받냐? 2년 전이라고 욕하고 교도소 보내겠다. 고소리 나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간단하게 합의서. 여기는 또 계약서가 아니라 합의서라고 표현했으니까요.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군사문화 환경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다음 중에서 허가받을 지역은 어디냐. 그런 문제를 정말 많이 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거 없고 그리고 개발지향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런 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전 국토에 정말 극히 일부만 게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2번 정도는 간단히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래 보시면 또 3번 남았습니다. 지정문화재입니다. 군사문화 환경.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실까요? 야생. 지금은 야생 생물. 생물로 바뀌었습니다. 식물은 빼버렸고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거기 특별하잖아요. 특별보호구역. 여기는 뭐다? 허가다. 또 이 지역에다가 신고다. 그럼 너무 황당하고요. 허가 안 받으면 무효예. 그리고 욕 얻어먹고 교도소 가요. 게시됩니다. 가로일자로 보기엔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는 관련이 없다. 게시됩니다. 그다음에 가로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뭐라고요? 무효. 자, 중요하니까 굵게 써놨습니다. 무효 아니다. X. 여기는 무효다. 게입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처분한다고요? 자그마치 15일. 15일 정도의 허가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니까 네 번째가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얼마입니까?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상호주의 같은 게 이렇게 적용되니까요. 그 아래쪽에 이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양도 팔 때는 필요 없고 건물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자 대신에 우리 집합 건물에서 거기도 대지권이 있죠. 땅이 있죠. 거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거나 군사문화 환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아파트 대지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판례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거기다가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 쪽에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비겁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서로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니들이 못 사게 하면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서는 못 산다. 그러니까 먼저 국토교통부에 먼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거 상호주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니까 대표자가 나오죠. 여기는 시도지사가 안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랬으니까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먼저 물어보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시라는 겁니다. 다 치러놓으니까 등기를 하려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시려고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또 상호주의 같은 그런 것도 적용되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박스에 있는 것 꼭 주하시고요. 그래서 여긴 정말 대지권도 뭐다 신고 대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 전체적으로 보시가 나 먼저 첫 번째 신고인데 계약은 얼마? 60일. 그리고 잔금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좀 빠르다 그럽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다. 자, 대신에 금액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500이 아니다. 교시됩니다.
그다음에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 얼마라고요? 6월. 자, 6개월짜리는 똑같아요. 얼마? 100만 원짜리 과태료.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벌금 액수 꼭 써놓으시고요. 게임입니다. 자꾸 써놔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허가.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거기다가 욕 얻어먹고 교도소 간다. 욕을 어떻게 하더라? 2년 전년, 2년 이하의 징역.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7번째가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리 규제가 나옵니다. 근데 공법도 한 문제는 나온다. 반드시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 하고 농지법 묶어서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오히려 허가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온다? 농지법이 나올 정도로 아주 농지법은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앞쪽에 뭐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공법 장부, 공법을 확인하는 장부,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밀 억제권역은 금액도 주택임대차에서 금액도 좀 크더라 게임입니다. 인구가 많이 사니까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거래 규제,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자 게임입니다. 허가구역. 먼저 자,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지금은 시도지사도 좀 끼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을 쪽과 허가를 받지 않는 쪽.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쪽을 많이 낸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는 소유권 외에 뭐가 들어갑니까? 지상권도 들어갑니다. 지상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래니까 증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됩니다. 자, 대신에 부담부는 여기 이제 부담을 하니까 유상에 가까우니까 거기만큼은 서로 또 짜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만큼 뭐다? 거기는 허가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약 단계에서 가등기 단계에서 사전에 초점 박살냅니다. 오히려 가등기 때는 예약 때 허가를 받는 거지 본등기 때는 오히려 안 받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상권까지 들어가더라 게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유저당도 소유권을 결국에는 가져오고요. 그리고 담보가등기도 청산하게 되면 뭘 가져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오죠. 채권자가. 그럼 여기도 소유권하고 관련되니까 받으십시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등기 때 받는 거니까요. 여기는 먼저 사전에 초점 박살입니다. 가등기 때부터 먼저 받아 계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는 쪽 보실까요? 야, 유상이 정말 아닌 것들. 그리고 경매, 공매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받을 필요 없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점유취득시효는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그건 다 알잖아. 거기는 큰 문제 없잖아.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먼저 면적. 면적은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80까지도 주거적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상업적은 얼마다? 200개입니다. 그리고 녹지적은 100이고, 그 다음에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뭐가 올라간 것 같아요? 공장 굴뚝에서 뭐가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공업적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업적 자체가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60제곱미터를 넘어갔을 때 얘는 뭐 받더라? 허가를 받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도시적 박근.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아래 보시면 용도로 따집니다. 먼저 농지였을 때는 500, 임야면 1000. 그리고 그런 게 아니면 250. 여기도 넘어갔을 때 거기까지는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도 조금 간단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외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법령에서는 이런 제재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여기도 2년 이하의 징역刑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 취득 가액이 얼마라고요? 여기는 30% 엄청나죠. 1억이면 3천만 원을 벌금을 얻어맞습니다. 욕 얻어먹고 벌금도 엄청나게 크게 맞고 기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팔아치우십시오. 처분명령까지도 떨어질 겁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안 쓰면. 그런데 얼마라고요? 거긴 또 이행강제금이 10%. 그리고 농지법은 20%니까요. 10%하고 20%. 허가는 10%. 농지는 20%. 농지는 5년 만에 농지를 국가가 다 환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악랄하게 해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도 쭉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 보통 토지거래 허가도 보통의 정상적인 매매계약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매도인죠. 계약금만 반환하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계약금만 반환하면 이게 무슨 유성적인 무료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계약금만 반환하면 포기할 수 있다. X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요. 보통 계약과 똑같으니까 우리 매도인도 배액을 반환해야 되고요. 누구도 매수인도 결국에는 계약금을 포기를 했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조해야 돼요. 두 당사자가 쌍방이 동시에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협조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서 협조해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로 2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한번 제목을 보시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 자격을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요? 농사 지을 사람만 낙찰이나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농사도 못 짓고, 왜냐면 살림이 거의 전국대 70%입니다. 농지는 얼마냐고요? 농지 정말 극히 적다는 겁니다. 왜 농지를 낙찰받아 놓고 매수하고 놀리냐고 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처분면요 떨어지죠. 그리고 증명 얻어라고 하죠. 그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입에 붙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럽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누구라고요? 군수 없습니다. 시장 그리고 구청장, 군수 대신해서 읍장, 면장이 대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명입니까? 4명. 4명이니까 며칠 만에 발급된다고요? 4일 만에 발급되고, 그리고 경영계획서 필요 없으면 며칠입니까? 이틀 만에 바로 발급이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경영계획서가 이제 필요하지 않지만, 근데 농지증 받을 거, 특히 이제 여기에 바로 주의하실 게 주말청 용농입니다. 자, 거긴 정말 주말에만 왔다 갔다. 그리고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거기는 전문적으로 안 할 거니까 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대신에 주말 체험 용농도 뭐는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얻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계획서 필요 없으니까 이틀이면 되겠네.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필요하지 않는 경우죠. 상소. 그 다음에 특히 1번에는 협의.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협의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의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자, 대신에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같은 것은 우리 개인이 신고하는 거니까, 허가 받는 거니까 거기는 받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행강제금 있죠. 이행강제금 얼마입니까? 농지는 자그마치 20%, 그리고 6개월 정에서 8억.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농지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먼저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만에 여행? 3개월 이상. 거기다 이제 6개월 잃어본 적도 있고요. 또 질병도, 그리고 취약도, 선거도 있죠. 거기 가도 6개월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개월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면적도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 1000인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심심풀이 땅콩이니까입니다. 부부 합서. 여기 이제 합쳐야지. 여기는 괜히 또 각각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도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주말 체험 용농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상속이나 이농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거기는 만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농은 5년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8년. 우리 농지법에서 그리고 세법에서 면제받는 기간하고 똑같네요. 그러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농지 임대차는 몇 년 이상이었습니까? 또 5년 그렇게 시험문제를 했습니다. 3년 이상으로 농지는 임대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 정도가 약간 길어야죠. 그렇다고 5년이라고는 안 했다. 2년이라고는 안 했다. 그런 기간을 꼭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투기 관료지구나 그런 것들은 거의 시험 문제감으로 아예 쓰지 않을 정도. 또 세법상에 바로 투기지구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점검을 해도 되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 글도 2개입니다. 먼저 공법 문제 하나 나올 거고 공법 그대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은 반드시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수정을 조금 해놨으니까요. 교재를 한번 잘 점검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